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이드입니다. 오늘은 이전한 센터에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전보다 좀 공간은 작아졌는데 굉장히 뷰가 좋고요. 좀 더 조용하기도 하고 아기자기하니 저는 이곳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인생이 너무나 괴로워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본의 아니게 저는 깨달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가 정말 힘들었어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자발적인 게 아니라 반강제적으로 온갖 전생이 다 떠오르고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적어야만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정하고 나서 이제는 끝났겠구나 했더니 이제 깊은 절망감에 대한 그런 생도 등장하고 이제 됐나 했더니 부모가 죽고 혼자 남고 그러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장면들, 그리고 때로는 제가 자살하는 장면들, 그런 전생들도 봐야 되는데 이제 끝인가 했다가 자식을 잃었던 생을 봤을 때는 현실이 아닌 걸 알겠지만 너무나 들여다보는 게 힘들다. 그렇게 또 버거운 그런 전생을 정화하다가 그러고도 끝이 나지 않고 또 제가 그 분노에 못 이겨서 또 죄를 지었던 그런 생도 봐야 됐고, 이렇게 아직도 열심히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들은요, 이렇게 나의 내면의 아픔들을 정화하고 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끝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평범한 나도 깨달음이라는 걸 얻을 수 있나?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나? 그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많은 역경을 극복하면서 에고도 세상을 보는 어떤 눈이고 깨달음도 모든 것을 넘어서는 그런 눈이구나 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에고는 영화 필름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데 우리는 몸을 입고 지구에서 에고의 경험을 하고 있는 상태죠. 제가 몇 년 전인가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밖에 길을 걸어 다니다가 그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그 사람도 나구나 라는 느낌이 들면서 저 너무도 나구나, 길을 가는 저 사람들도 다 나네, 그런 것들이 머리가 아닌 느낌으로 다가왔던 적이 있어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됐나? 아주 짧은 시간 머무르고 머물다 사라졌는데, 제가 마녀로 몰려서 죽었던 생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과 연관돼서 제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좀 두려워하고 에너지가 딸리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는 그런 느낌이 모두 사라지고 굉장히 편안한 상태였겠죠. 이 세상 만물이 나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어요. 근데 그 느낌은 아주 짧게 지나가고 저는 원래의 저로 돌아와 버렸죠. 체험이라는 것들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잠시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저의 깨달음이라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이런 체험을 내가 경험을 했구나. 그런데 사라져버렸네? 아쉽다. 그런 느낌이었죠. 어떤 사람이 감사해야 된다, 그냥 사는 것 자체가 기쁨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매일 아침 눈 뜰 때 죽고 싶고 삶의 순간순간이 너무나 괴로운데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자신한테 와닿지 않잖아요. 왜냐면 우리에게 가장 와닿는 건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만족스러운 느낌을 느끼고 싶어서 우리들이 이렇게 쇼핑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또 정말 불건강하게 술, 도박, 마약까지 어떤 짜릿한 느낌을 주는 것에 사람들이 연연하고 이제 추구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이 에고라는 것은요, 치유되지 않은 상처의 에너지인데 이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가 느낌으로써 한 번씩 발현이 돼요. 그래서 어느 날은 눈을 탁 떴는데 불안해요. 그리고 뭔가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이 올라온다면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에고가 오늘 내 눈을 덮은 거예요. 내 눈에 콩깍지처럼 씌웠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에고를 내가 기꺼이 들여다보고 정화를 해주는 거예요. 감정과 관련된 과거를 탐색해보니 내가 어린 시절에 눈을 떴는데 그날은 가족이 다 집에 없고 나 혼자 있어야 되는데 뭘 찾아서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날에 상처가 강렬하게 내 안에 이제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면 그 날의 기억이, 그날의 영화 필름이 오늘 이제 탁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날 좀 정화해줘 라고 떠올랐기 때문에 그때 그 아이가 만약 5살 때 일이었다면 그 5살짜리 아이의 눈으로 오늘은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성인이 됐는데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두렵고 그런 느낌들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기분이 불쾌하고, 정말 이런데 회피적인 사람들은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떤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쇼핑을 한다거나 그러면서 어떤 회피할 거리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5살짜리 아이의 상처를 그 영화 필름을 제대로 플레이해서 기꺼이 느껴준다면 이게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좀 몇 번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에고는 소멸이 되기 때문에 같은 장면이 같은 느낌이 또 재생이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카르마라는 거는 이제 계속 바퀴처럼 굴러가는 반복되는 여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두렵고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무기력함 이런 것이 내 주요한 이슈라면 그 5살뿐만이 아니라 생에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반복이 됐고 어쩌면 그것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나 아니면 전생에서부터 온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카테고리에 대해서 완전히 소멸을 시키면 다시는 떠오르지 않아요.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죠. 저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요, 저는 소풍 가거나 운동회 때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취약한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를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저는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았거든요. 이 2가지가 저한테는 정말 살기 버거울 정도로 힘들게 만드는 요소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제가 마녀였던 생과 또 전신마비로 괴로웠던 그 전생을 치유하면서 건강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극적으로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런 것처럼 반복됐던 넘기 힘들었던 그런 요소들이 나의 카르마에서 비롯되었고 과거의 특정 지점에서의 그 상처를 극복했을 때 드라마틱하게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에고는 한두 개가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좀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을 다 정화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에고가 하나씩 정화가 되면서 나를 묶고 있던 사슬이 이제 하나씩 끊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에고가 사라지고 나면 그때는 본성의 눈으로, 참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참나의 눈이란 뭐냐면요, 정말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전에 영상 중에 우리는 객관적인 실체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과거를 계속 투사해서 현실을 보기 때문에 같은 장면을 사람마다 다르게 고유한 나의 눈으로 본다고 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에고의 눈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에고가 모두 소멸된 각성한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정말 현존하면서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그 눈이 그제서야 이제 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식 수준을 가늠할 때 현존의 정도로 이제 가늠을 해요. 이렇게 정말 에고는 끊임없이 나의 상처를 해결해줘 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가 소멸이 되면 또 하나가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계속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날은 너무 두려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어떤 날은 정말 우울한 눈으로 세상을 보고 어떤 날은 위험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정말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 사람들이 다 못마땅하게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 보는 사물이나 사건이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느낌을 느끼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큰 단서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느낌에 지배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 사실 그것이 사랑의 눈이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사랑의 정의는 좋고 예쁘고 절대 놓을 수 없는 그런 집착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아주는 것, 수용해주는 것,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게 그때가 정말 깨달음이고, 그럴 때 지복의 상태라는 것은 이런 정말 미움이든 분노든 불안이든 이런 느낌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너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일은 이렇게 일어났구나, 그리고 이 신성이 내 안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심리학에서도 3가지를 중요시 얘기를 하는데 나, 타인, 그리고 세상이에요. 내 안에도 이런 신성이 있음을 믿고 내가 미워하는 저 상대방에게도 신성이 있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조차도 정말 순리에 의해서 신성의 흐름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에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데 이제 정화를 많이 하다 보면 어떤 순간에 잠깐 구름이 걷히고 태양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정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런 순간들, 오늘은 에고가 뜨지 않아서 평화롭고 잔잔한 기쁨이 흘러가는 그 지복의 상태구나 라는 느낌을 인지할 수 있고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종종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나를 한번 자각해 보세요. 머리 가슴 장이라고 하죠.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몸, 이것을 다 관찰해 보는 거예요.
내가 망할 것 같아.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괴롭다면, 이 생각이 없다면 이라고 현재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나는 지금 불안해 라는 그런 감정이 있다면, 이 불안이 없다면 감정을 한번 치워놓고 현재를 느껴보는 거예요. 내 몸의 통증 때문에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 그런 느낌으로 또 올 수 있겠죠. 그럴 땐 이 통증이 없다면 이라고 또 한번 재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호한 느낌이라는 영역에서 내가 뭔가 불행하다는, 힘들다는 이 느낌에서 이것이 생각인지 감정인지 혹시 몸의 통증인지를 체크해 보시고 해결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세 가지 말했던 머리 가슴 장애 이 느낌들이 없다면 나는 어떨까라고, 이것이 잠깐 의도적으로 나의 참나에 접속해버리는 그런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난 아무것도 몰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참나에 접속하는 걸 이제 얘기해 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오늘 얘기를 정리해보면 대체적으로 나에게 불쾌한 느낌을 주는 것들이 이제 생각, 감정, 신체적인 감각, 이걸 먼저 검토해보는 걸 통해서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추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불쾌한 느낌이 올라왔을 때 그게 정화를 요구하는 나의 어떤 에고가 지금 내 눈에 안경처럼 씌워져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온전히 그걸 느껴주면 얘는 이제 몸 밖으로 배출이 돼서 나는 그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든 에고를 다 정하고 났을 때 그때 우리는 참나의 눈으로 있는 그대로 현존하면서 볼 수 있고,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정말 지복의 상태로 평화로운 상태로 살 수 있는 단계가 된다는 거죠. 한동안은 제 내면을 들여다보는데 집중했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놓아버림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놓아버림이 바로 오히려 정하더라고요. 사실 놓아버림이라는 게 어떤 적극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영어로 하면 레딩고잖아요. 그냥 저절로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고 그것을 내가 저항해서 억제하지만 않으면 원래는 나가는 게 순리거든요. 근데 워낙에 사람들이 저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이 습관이 돼서 오히려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들이 쉽지 않게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이렇게 뭔가가 밖으로 나가고 싶은 이런 느낌이 들 때, 그러니까 이제 에고가 올라왔을 때 그때는 고통이 어느 정도 강렬하냐 이거에 따라서 강도만큼 현실에서 회피하고 싶은 그 욕구가 올라와요. 예를 들어서 10점 만점에 5점 정도의 강도의 고통이 올라오려고 한다. 그 정도면 내가 쇼핑을 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에고가 떠서 이거를 느끼면 너무 괴로울 것 같다. 그럴 때는 정말 술을 먹고 싶다거나 더 센, 더 큰 자극으로 나를 회피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 올라오는 만큼 더 큰 자극을 추구하는 거, 이것도 자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른 찬나씨와 함께